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젯밤에 피그마가 50불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60% 넘게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피그마가 오늘서부터는 또 직원들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분석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콜옵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이어서 프로 트레이더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드디어 3일 연속 상승을 해서 6,500선을 재달한했습니다. AV 합선을 치고 올라가서 그저께 또 갭상승을 했고, 또 어제 근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굉장히 강한 장세를 나타내 줬습니다. 역시 대형주 IT주들의 선방이 굉장히 이런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금리나 기대감까지 겹쳐서 시장은 잘 안 빠지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봐도요. 어제 뭐 첫 번째 관문을 돌파했다, 뭐 두 번째 관문 갔다가 내려왔다. 그런데 오늘 완전히 세 번째 관문을 큰 양봉으로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스닥도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인데 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장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구글이 이틀 연속 최고치를 쳤습니다. 역시 이 어깨가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모든 기술적 지표들은 이제 과열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뭐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모멘텀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구글은 조금 더 탄력을 밟고 가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은 250불에 있어서 지금서부터 한 6%, 7% 정도 더 올라가는 면 이제 터치를 하는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그마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62%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물량이 나올 겁니다. 임원이 아닌 직원이 보유한 베스팅 주식, 즉 뭐 주식을 받았어도 이게 본인께 100% 안 되면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뭐 1년 있다 베스팅이 된다, 2년 있다 베스팅이 된다, 이제 뭐 자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25%까지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수로 따지면 약 한 1140만 주가 된다고 그러고요. 전체 상장 주식의 3%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꽤 큰 물량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물량은 초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IT 기업들이 주식을 보유한다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뭐 연봉 2억이야. 그러면 한 1억 8천만에서 1억 정도는 주식으로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주식이 투자의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현금의 가치예요. 그래서 일단은 팔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팔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25%만 매도 가능하다고 한 것도 이제 물량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반 이상, 그러니까 한 5, 600만 주는 충분히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금 가격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조금 올라와서 나오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큰 폭으로 빠져서 초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뭐 한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 이제 천천히 물량이 나오는. 그래서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듯하다. 도리어 역발상으로 생각하면은 어제 이렇게 물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지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방향을 전환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양봉을 만들면서 좀 올라가다가 이제 막판에 좀 밀렸거든요. 이제 물량 많이 나오면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대하는 거는 지금 시간 외 시장에서도 한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물량을 잘 소화하고 좀 양봉을 좀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저녁 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그마 지금 애널리스트들 보면은 이제 그 프라이스 전망을 좀 낮췄어요. 그래서 71불 선에 아직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저가 49불인데 54불 56전이니까 거의 이제 10% 내외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고가는 96불을 적어놓은 이제 애널리스트도 있으니까 애널리스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홀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뭐 초년병이고 그다음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많지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오면서 아마 정확한 이 프라이스 타겟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그마 좀 고점에서 이제 잡으셔가지고 물리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양을 많이 잡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소량 잡으셨으면은 좀 물타기 좀 하다가 이제는 아이고 이거 더 이상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좀 성장주 그다음에 이런 좀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좀 믿음을 가지고 조금은 기다려 주셔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내용이 전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시장의 기대가 컸고, 그다음에 상장할 당시에 너무나 IPO 시장이 이제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거품이 점점 빠지는데, 거기에 좀 희생양격으로 같이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온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주식은 결론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할 거다를 믿고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이 수급이 전부 좀 꼬인 게 이제 풀리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좀 힘 좀 내시죠. 자, 이제 말씀드렸듯이 콜옵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시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옵션은 왜 생겼을까요? 하고 누가 이런 매매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쓰일까요? 하는 식으로 좀 옵션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의 정의 말씀드렸죠. 콜옵션이란 정해진 주식입니다. 대상물은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날짜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정한 계약이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딱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A라는 주식 1000주를 뭐 5원에 2023년 3월 3일 날 사겠다. 뭐 이렇게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증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있어야 되고 매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콜옵션은 투자자들끼리 서로 계약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은 없습니다.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거 좀 정리를 하자면, 콜옵션을 취득하면 주식을 정해진 가격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쿠폰 가격입니다. 2,000원에 살 수 있는 쿠폰, 1,000원에 살 수 있는 쿠폰, 그 쿠폰 가격인데 그거를 행사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이 행사 가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날짜, 이게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날짜가 있어요. 이걸 보통 만기일이라고 그러죠. expiration date. 그래서 옵션은 만기가 있는 상품이다. 그리고 행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식, 어떤 대상 주식이 뭔가에 대해서 얼마에 산다 하는 권리라는 거죠.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옵션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가장 이제 좀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좀 샘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 콜옵션의 정의는 뭐냐면요. 지수 콜옵션이란 K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냥 쉽게 코덱스 200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코스피 200 지수를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날짜에 살 수 있는 권리다 하는 게 코스피 200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수를 사는 거예요. 지수란 뭡니까? 바스켓이죠. 그 안에 200개의 종목이 쭉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그거를 산다. 얼마에? 300포인트에. 코스피 200 지수가 이제 있잖아요. 300포인트에 산다. 그럼 그것도 똑같이 매수자, 매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 콜옵션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물입니다. 3월에 만기가 되는 콜 300. 콜 300이 뭡니까? 콜옵션인데 300에 살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이죠. 그걸 매수를 했다고 치면은 이 옵션을 사면 만기일 날 300포인트 지수를 살 수 있는 권리죠. 즉 만약에 300포인트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콜옵션을 300포인트 지수가 있을 때 콜 300을 샀습니다. 근데 지수가 진짜 한 10%가 올랐어요. 그래서 30포인트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콜 300을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를 득을 보게 된 건가요? 콜 300은 300에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330 갔는데 300포인트에 살 수 있다. 그럼 저는 30포인트를 득을 본 겁니다. 30포인트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콜은 시장이 상승하면은 좋은 겁니다. 즉 콜 300이란 지수가 300 있다가 330을 가게 되면 내가 30포인트를 먹는구나. 즉 30포인트를 정산받는구나. 이 행사 가격보다
높게 끝나면 그 차익만큼 돈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콜옵션을 왜 만들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주식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시나요? 코스피 200, 코덱스 200 그런 ETF나 아니면 주식을 사시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주고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포인트로 해서 200포인트를 온전히 다 주고 코스피 200, 200포인트짜리를 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다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5천만 원 정도 돈을 주고 주식을 산다 하는데 나는 5천만 원이 없는데 근데 주식시장이 꼭 올라가는데 하면 이거를 좀 용이하게 해주려고 만든 상품이 콜옵션입니다. 즉 현물 대신 콜옵션을 사게 되면은 적은 돈을 내고도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이거와 흡사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콜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행사 가격 200포인트 콜을 한 계약을 샀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옵션에는 가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2포인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0에 있던 지수가 220이 됩니다. 그래서 2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제가 만약 주식을 가지고 있다. 주식을 보유했으면 10%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20포인트 수익을 보겠죠. 200에 있던 게 220이 갔으니까 그래서 20포인트를 수익을 볼 겁니다. 주식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자, 콜옵션을 제가 200짜리를 사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200에서 220 갔으니까 20 정산을 받잖아요. 그럼 저는 20포인트 수익입니다. 콜옵션을 가지고 있어도. 근데 뭐가 있느냐? 옵션 비용. 이거를 사야 되잖아요. 옵션을요. 그래서 저는 2포인트를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익은 18포인트가 나는 거죠. 20포인트 정산받고 미리 냈던 2포인트 비용으로 빼주면 18포인트가 저의 수익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샀으면 20포인트 수익 나고 옵션 콜옵션 샀으면 18포인트 수익 나고 그럼 주식 사지 못하러 수익이 덜 나는 콜옵션을 사냐 생각하십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비용만 날리는 거네. 주식하고 똑같이 돈을 버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다른 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요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오를 때고요. 오를 때는 사실은 콜옵션보다는 현물이 훨씬 좋습니다. 왜?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장 빠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콜옵션을 200짜리를 한 계약을 2포인트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는 180까지 지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20포인트가 빠진 거죠. 이렇게 됐더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0% 시장이 빠졌으니까 10%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결국은 20포인트 손실을 본 겁니다. 여기 타이포가 있네요. 20포인트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20포인트가 나는 거고 콜옵션을 사서 이게 장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꽝 되는 거죠. 행사를 못 합니다. 200에 살 권리인데 지금 시장은 180에 있는데 이걸 누가 콜옵션을 행사하나요? 200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럼 시장 가서 그냥 180 주고 사는 게 이익이죠. 그래서 결국은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옵션에서는 정산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나갔죠? 옵션 비용 2포인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따지면 2포인트 손실입니다. 장이 빠지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20포인트 손실이고 옵션을 가지고 있었으면 2포인트 손실이구나. 손실이 이게 확정이 되고 얘는 더 빠졌으면 더 손실 볼 수도 있었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콜옵션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장이 올라갈 때는 옵션 비용만큼 빼고 수익을 보는 거고 장이 빠질 때는 옵션 비용만큼만 터지는 거구나. 이거 굉장히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옵션 시장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콜옵션은요. 주식 투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적은 자본으로도 할 수 있게, 적은 리스크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콜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여서 자, 옵션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올라갈 때 비용만 조금 지불하시면 그거 다 올라가는 거 향유하실 수 있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그 옵션 콜옵션 가격만 손실 보시면 더 이상의 손실은 없습니다. 뭐 너무나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매수자들은 그래, 적은 자본을 투여하고 나는 옵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때고, 콜 매도자는 리스크는 쥐죠. 올라왔을 때 돈을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양한 기법으로 해서 콜 매도자도 그 옵션을 팔게 되면은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콜옵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적은 자본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해서 콜옵션이 생겼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매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옵션의 탄생 배경은 투자자들에게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탄생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일반 투자들이 잘 못하는 거 뭡니까? 손절매입니다. 주식 가지고 있다가 주식 빠지면은 그냥 하고 계속 터지잖아요. 그러지 않고 콜옵션으로 투자를 한다 하면은 그 프리미엄만큼만, 그 옵션 가격만큼만 손실 보고 시장이 암만 빠져도 손실이 안 납니다. 그리고 시장이 막 올라간다, 주식이 막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이익은 그대로 향유를 하는 거죠. 거기서 뭐가 빠져야 됩니까? 옵션 매수 비용만 빠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왜 신문지상이라는 데 보면 옵션 투자해서 깡통 찼다, 망했다, 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요? 그런 이제 한참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옵션 상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 레버리지입니다. 1만 투자해야 되는데 100을 투자하고, 왜냐하면 적은 자본으로 가지고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 1억이라는 주식을 잡으려면 예를 들면 500만 원만 옵션을 사도 되는데 5천만 원 1억어치 옵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배, 10배, 30배 레버리지가 되거든요. 그럼 그게 조금만 가격이 빠져도 계좌가 펑펑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옵션에서 마이너스 나는 거는 레버리지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거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원리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매수하면은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옵션 시세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 주식 이제 시세표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은 보시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코스피 200의 옵션 판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행사가가 있는 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콜, 이쪽이 풋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콜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왼쪽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이제 행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옵션은 항상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옵션은 뭐 3월물이다. 만기는 두 번째 목요일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그래서 그 이제 한 달 미만으로 남은 거를 최근 월물, 그래서 이게 거래가 제일 활발하게 됩니다. 어느 시장에 가도 보면 옵션은 최근 월물, 만기가 얼마 안 남은 것들이 거래가 제일 활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중간에 있는 게 아까 행사가라고 말씀드렸죠. 딱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행사가는 우리나라 K200 옵션은 2.5포인트 단위로 나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345, 342.5, 340, 여기 K200이 지금 316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장 가까운 행사가는 어디냐? 317입니다. 그럼 요게 ATM 등가격, 이렇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등가격은 하나밖에 없다. 즉 언더라인 코스피 200 지수에 가장 근접한 행사가를 등가격 옵션이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가 이게 한 계약이에요. 아까도 초장에 이거는 계약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래 단위는 한 계약, 두 계약, 세 계약, 100계약, 1000계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수 한 단위 약정하고 선물 한 단위 약정, 옵션 한 단위 약정이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한 계약이나 옵션 한 계약이나 똑같다, 지수 한 계약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격이에요. 이쪽 보시면
콜 가격들이 쭉 있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번에 콜옵션으로 보면은 쿠폰 행사가가 싸면 쌀수록, 왜냐면 그만큼 싸게 사는 거니까 더 값이 비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꽝이 되는 걸 저 바깥쪽으로 가면 여기까지 주가가 못 간다 하면은 이게 쌉니다. 되게 싸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좀 많이 이제 복잡해지는데, 승수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뭐냐. 자, 여러분, 고스톱을 친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1점 났어, 2점 났어, 5점 났어. 이렇게 다 얘기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스톱 치기 전에 뭐를 합의하고 치시나요? 자, 점당 100원짜리, 점당 500원짜리, 점당 1000원짜리 이렇게 정하시잖아요. 그게 승수입니다. 우리가 치면서 나 10만원 났네, 15만원 났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3점 났네, 4점 났네, 20점 났네. 그래서 그게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고, 승수는 뭐냐? 20점 남는데 점당 1000원이다. 그러면 2만원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승수는. 그래서 코스피 200에서는 이 숫자에 곱하기 하는 승수가 25만원입니다. 그래서 1.00 하면은 가격을 읽을 때는 뭐 1.15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제가 지불해야 할 돈은 25만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옵션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주식은요 100주예요. 그래서 뭐 애플 콜옵션을 2불에 샀다. 그런 거에다가 100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0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00이다. 미국 콜옵션은 개별 주식의 콜옵션은 그건 이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가격이에요. 팔자, 사자, 팔자, 사자, 팔자, 사자. 그렇지. 여기 팔자, 사자, 팔자, 사자. 그래서 이런 게 가격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옵션 만기 손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콜 315를 가지고 계시다고 치면은 이거에 정산 받는 게 뭐냐? 바로 만기 때 되면은 이 옵션에서 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콜 315를 가지고 계신데 지수가 320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정산이 나오죠? 315에 사서 320에 파니까 5만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만약 330에 끝난다. 그러면 315에 사서 330에 파는 거니까 이 차익이 15잖아요. 그래서 15가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쭉 이렇게 선으로 그은 거예요. 지수가 끝남에 따라서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가 하는 걸 그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매트는 지수가 310이에요. 근데 제가 315에 살 권리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죠. 305도 돈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돈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즉 콜옵션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행사 가격보다 지수가 위에서 끝난다. 주가가 위에서 끝난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 내가 정산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으면 뭐 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기 정산 금액입니다. 만기 지수에서 행사가를 뺀 거. 자, 그럼 행사를 이제 안 하시죠. 이쪽은 뭐 싸게 살 수 있는데 시장이 저렇게 낮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가 정확하게 뭐냐? 315-315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수가 높잖아요. 325-315 그러니까 이만큼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산 금액을 계산할 때는 실제 아까 코스피 200은 승수가 2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점당 25만 원짜리 고스톱입니다. 그러니까 325에 주가가 끝났다. 그럼 콜 315는 10포인트 이겼잖아요. 그러면 10포인트 곱하기 포인트는 25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250만 원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25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만기 손익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에 따라서 동 옵션의 만기 때 손익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그런 걸 만기 손익 그래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수 변동에 따른 옵션의 정산 금액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게 뭡니까? 이거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손익 그래프고,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이 옵션을 제가 얼마 주고 샀죠? 만약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요 전체가
빨간 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상은 지수가 315짜리 콜 옵션을 가지고 있을 때 315에 딱 끝나잖아요. 정산은 빵 들어오고 내가 100만 원을 지불하고 이 옵션을 샀기 때문에 저는 10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수가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이상 돈 들어올 만큼 올라줘야지 여기서 끝나야지 똔똔인 셈이세요. 그래서 이 비용을 커버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인가 제가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 가져와서 보여드렸죠. 이렇게 왜 물 밑에 내려가 있죠? 이게 뭐냐면 비용을 감안을 안 하면 요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근데 지금 비용을 감안하면 여기서 비용만큼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요거는 만기 손익 그래프고 요 밑에 빨간 거는 혹은 요거는 비용까지 다 해서 순 손익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들 이렇게 쓰시죠. 왜냐면 비용을 봐야 되니까. 이게 손해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아 이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내려와 있고 뭐 올라가 있고 이런 셈이구나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모든 손익구조 이렇게 직선의 모양은 전부 다 만기 손익구조입니다. 즉 만기가 되는 날 정산을 받으면서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가정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 이게 만기 손익구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옵션 가격을 보면 1포인트가 2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만기를 가정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이 410에 있다. 근데 현재 410이 여기 있죠. 이게 ATM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콜입니다. 만기 전산 금액이 뭘까? 지금 현재 당장 410에 만기가 된다고 치면 콜 430원은 다 돈을 못 받죠. 정산을 못 받습니다. 어디서부터 정산을 받나요? 410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옵션, 즉 쿠폰 가치가 많이 붙어 있는 것으로 정산을 받죠. 그럼 어떻게 정산 가격을 계산하죠? 지금 현재 시장 가격에 빼기 행사 가격 390. 그럼 20이 되고요. 392.5는 17.5가 되고 15, 12.5. 그러니까 이게 당장 지금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쭉 적어 놓는 거예요. 410부터는 정산을 못 받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내 가격이라고 합니다. 인더머니. 지금 돈을 정산받을 수 있어 하는 게 인더머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도. 그리고 이거를 외가격이라고 하죠. 아웃 오브 머니. 정산받을 수가 없어. 돈을 못 받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콜은 뭐냐? 지금 312.5 콜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317.5에 있어요. 그럼 가격이 7.47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 포인트에 25만 원짜리 고소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186만 7,500원을 줘야지 한 계약을 삽니다. 콜 312.5를 시장에서. 그러면 그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86만 7,500원은 이제 돈을 지불하게 되죠. 그러면 언제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느냐? 312.5서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만기가 되면 만약 만기 때 317.5에 끝났다. 돈이 들어오지만 비용을 커버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올라줘야지 비용이 커버가 된다. 그래서 이 옵션을 지금 사셨으면 만기 때 적어도 320포인트 정도 넘어야지 이 옵션으로는 플러스가 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322.5콜을 산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건 값이 더 쌉니다. 317.5가 시장에 있을 때 2.16을 주고 산다. 그러면 비용이 54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그럼 여기에요. 비용 이렇게 들고 여기 올라가면 돈을 번다. 그래서 비용은 54만 원밖에 손실을 안 보는구나. 그런데 뭐냐면은 여기서 돈을 벌라 그러면 저기 325 이상은 올라줘야 되네. 여기는 320 정도만 가도 돈을 버는데 이거는 325 정도 올라줘야지 돈을 벌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옵션이 가격이 보면 이렇게 인더머니 조금만 올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은 훨씬 더 비싸고 좀 많이 올라야지 돈을 버는 옵션들은 가격이 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콜옵션입니다. 자, 만기 수익 구조라는 게 뭐냐? 이거 뭐 교과서에서 많이 보세요. 근데 뭐냐? 만기 손익 구조는 옵션의 뼈입니다. 골격입니다. 뼈가 있잖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뼈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 시에는 딱 그 뼈만 났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왜 돌아가시게 되면
뼈만 앙상하게 남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일단 옵션은 뼈인데 그게 언제 보이느냐? 만기 때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전에는 뭐가 있느냐? 뼈 위에 프리미엄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은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정산금액 계산하셨잖아요. 근데 정산을 지금 당장 만기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여기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 진짜 거래되는 가격은 돈이 붙어서 거래가 됩니다. 그렇죠? 와, 이게 ATM 콜옵션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하나도 못 받는 건데 지금 5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와, 이게 뭐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뼈대 위에 프리미엄이라는 웃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옵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여기 외가격 옵션이라고 그랬는데 가치가 없는 건데도 만기 때 정산을 못 받는 건데도 이렇게 값이 붙어 있는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기 날이니까 앞으로 뭐 한 달이 남았다. 그럼 시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가격 옵션들도 등가격을 밑으로 지나가면은 등가격이 여기를 지나가면 이게 인더머니 옵션이 되죠. 정산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돼서 아직 확률은 남아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만기까지 시간이 있다. 아, 옵션은 시간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옵션의 시간 가치라는 얘기가 있죠. 옵션은 시간 가치가 있다. 타임 디케이, 뭐 세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지금 지수가 180에 있는데 콜 180을요 4.15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기 180이 4.15에 이제 사셨습니다. 이렇게 딱 사놨어요. 그리고 11월 10일 날 샀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봤더니 180이 2.00으로 떨어져 있어요. 딱 20일 지난 거거든요. 4.15에 샀는데 지수는 거의 바뀌질 않았습니다. 180에 그대로 있는데 가격은 2로 하락을 했어요. 이게 타임 디케이입니다. 이게 옵션의 시간 가치입니다. 만기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가격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 가치 소멸이라고 합니다. 타임 디케이. 그래서 옵션은 그냥 가지고 있는다고 그냥 손해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주가가 있어도 가치는 매일매일 줄어든다. 타임 디케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게임비를 자꾸 뽑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콜옵션은 현물 매수보다 적은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한 아주 좋은 상품이지만 주가가 충분히 상승해서 지금 내가 맨날 지불하는 시간 가치의 하락을 상쇄시키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즉 콜옵션을 사서 내가 시장이 올라갈 거에서 시장을 마치더라도 내가 비용을 내는 거, 그게 뭐냐면 시간 가치입니다. 프리미엄이죠. 그만큼 상쇄를 못 시키는 상승이 못 나오면 결국은 손실을 보는 거다. 맞춰놓고도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를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타입니다. 가격 표시판을 보시면은요. 24시간이 지나면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세타입니다. 즉 가격표 보시면 여기 옵션들이 쭉 있죠. 그럼 맨 왼쪽으로 가시면 세타라는 게 여기 써 있어요. 콜 옵션 세타. 그럼 여기가 0.04, 0.06, 0.09 써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루 지나면 이 가격에서 0.04가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 0.20이 있습니다. 하루 지나면 2.67에서 지수 하나도 안 움직였다고 치면 2.47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맨날 주는 게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면 이만큼씩 맨날 떨어져 나갑니다. 풋도 똑같습니다. 세타 똑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세타가 0.04에서 점점 커지다가 여기서 피크 치고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집니다. 세타가 작게 시작해서 중간에서 피크 치고 작아지네. 피크 치는 점이 어디지? 보면은 ATM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등가격 옵션, ATM 옵션이 세타가 제일 크다. 즉
게임비를 제일 많이 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건 뭐냐? 이거를 갉아먹는다는 거죠. 옵션 값을 갉아먹는다. 옵션 값을 갉아먹는다. 자, 그래서 콜 300 옵션의 세타가 0.15라고 하면 하루가 지나면 옵션 이 가격이 0.15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세타입니다. 옵션 쥐고 있으면은 그냥 계속 살이 빠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옵션의 가격 구조는요. 이게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옵션의 가치는 내재 가치, intrinsic value라고 하죠. 그게 무엇이냐? 지금 당장 옵션이 만기되면 내 옵션으로 얼마를 정산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내재 가치를 가진 옵션들은 어떤 옵션들일까요? 우리 공부했듯이 인더머니에 있는 옵션들입니다. 지금 정산받아도 돈이 들어와. 그래서 콜옵션의 경우는 행사가가 지금 시장 ATM보다 더 낮은 것들이죠. 그게 내재 가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뭐가 있느냐? 아까 프리미엄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 가치. 그게 합쳐져서 결국은 옵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즉, 지금 당장 정산받을 수 있는 돈에다가 시간 가치, 이게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는 기초자산 가격, 꼭 시장 가격하고 행사 가격하고 차이가 내재 가치가 되는 거고요. 시간 가치는 프리미엄입니다. 잔존 기간이 많이 남을수록 시간 가치는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한 달 전 옵션하고 한 달 후 콜 옵션이 값이 반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게 시간 가치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잔존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가격과 가치가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건 다 가격이에요.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싸다. 그런데 옵션에는 밸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뭐나 마찬가지냐면요. A라는 주식이 있고 B라는 주식이 있어요. A는 10만 원, B는 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떤 게 더 비쌉니까? A가 10만 원짜리가 더 비싸죠. 그런데 이 주식의 밸류, 가치, 더 훌륭한 주식은 뭡니까? 그럼 그 두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펄을 본다든지 매출을 본다든지 순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걸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옵션에도 가치 평가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들을 다 두루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한다. 단 가격은 이렇게 가격표에 써 있는 거를 그냥 가격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현금이 100% 있는 주식 계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계좌를 열어보니까 주식이 100% 들어 있습니다. 뭐 코덱스 200이라고 그러죠. ETF가 100% 들어 있는 주식 계좌가 있고, 또 다른 계좌를 하나 열어봤더니 반반, 현금 반, 주식 반, 즉 ETF, 코덱스 200 ETF가 반 들어 있는 주식 계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개 계좌가 있는데 시장이 10%가 올랐어요. 그러면 현금 100% 있는 계좌는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없겠죠. 주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거는 시장이 10% 올랐으니까 주식을 반 가지고 있으니까 5% 전체 계좌가 플러스가 날 겁니다. 그럼 맨 오른쪽에는 주식 100% 있는 계좌는 똑같이 10% 수익이 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만약 10%가 빠졌다 하면은 현금 100% 있는 계좌는 손익 변동이 없겠죠. 하지만 요 반 주식 있는 거는 10% 시장이 빠졌으니까 반밖에 없었으니까 5% 손실 나겠죠. 주식 100% 있던 거는 지수만큼 똑같이 10%가 손실이 날 겁니다. 자, 안에 있는 주식의 양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변동하는 율이 달라지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가 올랐다? 그럼 이거는 20% 수익이 나겠죠. 10%가 빠졌다? 이거는 20% 손실이 날 겁니다. 혹은 인버스 ETF를 가지고 있다 치면 10%가 빠졌다? 그럼 이거는 플러스 10%가 되겠죠. 10%가 올랐다? 그럼 이건 마이너스 10%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의 수익률이 영향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민감도입니다. 그래서 현금 100% 있는 거, 주식이 없는 거는 제로죠. 민감도가 제로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식이 반 있는 거는, 주식이 온전히 다 있는 거는 1입니다. 1대1 대응이다. 그다음에 주식이 반 있는 거는 0.5 대응이다. 그래서 이거를 델타라고 하죠. 그래서 델타는
주식의 양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델타 설명드리기 전에 좀 이제 컨셉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수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옵션 가격의 변동을 설명하는 민감도.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컨셉트적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큰 금고에 주식이 얼마나 들어있어? 계좌에 주식이 얼마나 있어? 반 있는데요. 0.5. 1 있는 다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1.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콜 300 옵션의 델타가 0.7이라고 하면 지수가 1포인트 오르면 옵션의 가격은 0.7포인트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0.7만큼 1포인트에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302에서 303으로 올랐다 하면 내 콜 300의 델타가 0.7일 경우에는 이게 5라는 가격에서 5.7로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델타입니다. 그래서 선물 매수 한 계약을 한 거는 델타가 1이고요. 주식이 꽉 차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선물 매도를 한 계약하는 거는 인버스 꽉 채운 거랑 마찬가지니까 델타가 마이너스 1입니다. 302포인트 올라가면 선물 매수한 계약은 1포인트 올라간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델타가 1이라는 거, 주식이 풀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시장이 오르면 콜 가격은 오르고 풋 가격은 내린다. 그렇죠? 정방향은 플러스. 그래서 콜 옵션은 델타가 플러스입니다. 풋 옵션은 델타가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이게 인버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콜 델타는 0에서 플러스 1, 풋 델타는 마이너스 0. 즉 주식이 더 이상 꽉 찰 수가 없잖아요. 1. 그 다음에 주식이 비어있는 거 0. 그 사이에 다 델타 값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델타가 써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0.5다. 그러면 지수가 1포인트 오르면 이 옵션은 0.5포인트 오르겠구나. 그리고 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가 322.5 콜을 가지고 있는데 지수가 1포인트 오르면 얘는 0.23 오르겠구나. 그러니까 0.102에 있으니까 지수가 1포인트 올랐어요. 선물은 1포인트 오르겠죠. 근데 이 콜 옵션 얼마 오르느냐? 0.23. 그럼 0.25 근처에서 가격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계좌에 주식이 23%밖에 없구나. 얘는 50% 가지고 있구나. 얘는 인더머니 보니까 90% 주식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선물을 사나 이거를 사나 뭐 비슷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통계학적으로 보면 델타가 무슨 의미가 되냐면 만기 때 요게 인더머니에 끝날 확률입니다. 무슨 얘기냐? 콜 31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만기날 315.01의 지수가 그 이상 올라가면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돈 벌 확률, 1원이라도 벌 확률이 51%라는 겁니다. 그도 그렇게 지금 주가는 50% 상승 확률, 50% 하락 확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딱 보면 50%. 기가 막히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 바깥에 있는 이런 외가격 옵션을 사실 때는 이거 보시면서 만기 때까지 이게 인더머니, 즉 지수가 330까지 갈 확률은 7%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10번 하면은 12번, 7번에서 8번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델타를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델타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델타가 커진다. 왜냐하면 주식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인더머니 옵션들은. 그래서 델타가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ATM 보시고요. 그래서 델타는 뭐냐? 지수가 1포인트 오르면 델타만큼 옵션 가격이 오릅니다. 혹은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의 양을 얘기합니다. 혹은 이게 인더머니로 끝날 확률을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세타는 하루 지나면 옵션 값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이제 델타, 세타 이런 민감도라고 그러는데요. 뭐 감마도 있고 베가도 있고 로우도 있고 이제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확 설명드리면요 헷갈리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델타, 은근슬쩍 세타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벌써 그 민감도가 5개가 되는데 이제 2개 벌써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델타는 어차피 주식을 하는 거니까 옵션하고 주식하고 어떻게 비슷한가 하고 연계지어는 그 연결고리고요. 세타는 옵션이라는 거는 딱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딱지값이 자꾸 떨어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옵션에는요. 옵션 가격표를 보면 뭐라고 써 있는 데가 있냐면 이론가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이래서 재밌습니다. 이론가란 뭐냐? 공식적인 가격이 있는 거네. 옵션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네. 근데 주식 가격은 저런 이론가가 있나요? 없습니다. 주식에는 이론가가 없죠. 근데 옵션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말씀 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옵션 충분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조금씩 말씀드립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게 너무 복잡해서 안 되세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옵션은 하셔야지. 이게 꼭 피아노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음계표 보고 이 손가락을 연결해서 못 치세요. 조금씩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저거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되는 게 피아노듯이 이 옵션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컨셉트가 어려운데요. 이게 한번 습득하고 나시면 되게 쉬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 다음에 그 프로트레이더의 길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월요일 날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몰입해서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원래는 한 25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